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오늘은 이 떼인 돈 받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. 제가 이쪽 분야에서는 정말 준 변호사급이라고 제가 자부하거든요. 제가 3년 전쯤에 이 대기업에 다니는 모 부장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게 됐어요. 근데 이거를 몇 년이 지나도록 이제 갚지 않죠. 배째라고 나오자 제가 형사와 민사 재판, 뭐 추심 이런 걸 통해서 지난 3월 달에 이 70% 정도를 회수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런 단어를 좀 처음 접하는 분 생소할 수 있는데요. 그 세 가지가 있어요. 일단 형사는 만약에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은 그냥 경찰에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민사 재판은 이 재판을 통해서 그 내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이 이제 얼마인지 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거고요. 추심은 이제 이 판결 난 금액을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뭐 재산이나 뭐 급여를 압류해서 이 돈을 받는 거죠, 실제로.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2019년인데 대초에 이 거래처 대표님의 소개로 이 대기업에 다니는 이 모 부장 이 인간에게 이 인간이 이제 김치 수입을 했는데 통관비가 없어서 지금 좀 걸려 있다고 이거 3일만 좀 2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좀 빌려주게 됐는데요. 사실 썩 내키진 않았어요. 근데 이 대기업 부장이 이 대기업에 30년 넘게 다니고 있어서 이분이 인맥이 되게 많은 거예요. 이걸 좀 활용해서 저도 같이 나중에 사업을 해볼까 해서 좀 그런 것 때문에 2천만 원을 좀 빌려주게 됐는데요. 그리고 이 대기업의 부장 월급이요. 거의 한 600에서 700만 원 되거든요. 근데 솔직히 이렇게 받으면서 내 돈 2천만 원을 떼먹을까라는 약간 아니란 생각도 있었어요.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계약서도 제대로 쓰고요. 입금도 자꾸 이상한 법인 통장으로 하라는 거를 그 사람의 계좌에 직접 입금했죠. 이게 중요한데요. 소송에는 이 계약서랑 이 입금 내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하지만 이 3일만 빌려달라던 이 인간은 계속 시간을 끌죠. 그리고 이제 배째라고 막 나오고요. 오히려 나중에 저한테 막 욕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. 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맞아요. 그래서 제가 1년을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바뀌지 않고 이제 그 연락마저 이제 끊기게 되자 결국 제가 경찰에 이 사기, 배임, 횡령으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. 여기서 제가 이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한 이유는요. 이 인간을 제가 깜빵에 보내기 위함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 인간이 깜빵 간다고 해도요. 제 돈은 한 푼도 나오지 않거든요. 근데 이 인간이 만약에 2천만 원 때문에 진짜 깜빵을 가게 되면은 제 돈을 갚겠죠. 그쵸? 합의금을 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합의금을 목표로 고소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을 깜빵 보내기 위함은 아니다. 이 사기나 그리고 이 배임이나 이 횡령의 조건은 각각 틀려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나를 이 돈을 좀 헤쳐먹기 위해서 나를 이제 속였냐 아니면은 진짜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갚았냐, 즉 속였냐 아니면 안 속였냐가 핵심이에요. 근데 이 대기업 부장은 그 김치 통관비로 빌려달라고 저에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 카드론 대출을 갚았음을 이제 시인했거든요. 이때 어떤 통화 녹취록이나 카톡을 증거로 제가 사기 배임 횡령으로 이 고소를 했는데요.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좀 너무 적고 이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의 부장으로 이 신원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저의 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그냥 끝났어요. 근데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요. 이게 모든 사건의 수사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너무 이런 사건들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아마 제 고소건은 아마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. 이게 안타깝지만 만약에 고소가 성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인정되었죠? 그러면은 2천만 원 때문에 자기 깜빵 갈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돈을 갚아주고 그냥 깔끔하게 끝났겠죠. 근데 뭐 형사 고소가 잘 안 됐기에 다음 2라운드죠. 이제 민사 재판의 절차로 들어갔는데요. 이 민사는 형사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리고 이게 뭐 인지대, 법무사 수수료, 변호사 수임비 등 이게 돈도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형사를 먼저 했던 거예요. 다행히 저처럼 3천만 원 이하의 이 소액 사건은 그 셀프로 이제 그 민사 전자 소송을 할 수 있어요.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법무사가 진행해 주기도 해요. 근데 저는 그냥 혼자 셀프로 했어요. 전자소송이 통상 그 1개월 안에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요. 저는 거의 10개월 걸렸거든요. 근데 이게 작년이라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확실치는 않아요. 신기한 거는 이 전자소송도 판결 당일에는 그 재판장에 가야 돼요.
재판장 가면 여기 판사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재판장에서 뒤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. 저와 비슷한 당사자들 수십 명이 기다리고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재판 판결 받는 걸 구경할 수도 있는데요. 웃긴 거는 저처럼 이제 돈 받으러 온 사람들, 원고라고 하죠. 원고는 다 출석해요. 근데 돈 떼먹고 안 갚는 인간들 있잖아요. 피고라고 하는데 피고는 한 명도 안 와요. 결국 돈 빌려준 사람만 시간 내서 왔다 갔다 고생하는 거죠. 이게 판결문에는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정확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. 이자는 판결 전에는 이제 계약서대로 이자율을 적용하고요. 이제 판결 후에는 이제 통상은 연 12% 이자가 적용되거든요. 근데 흔히들 착각하는 게 이 판결을 받는 것과 그리고 이 재판에 승소해서 이 실제로 돈을 받는 거 이거는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. 이건 달라요. 그 제가 민사 재판에 승소하고요.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 판결문까지 받긴 했지만 이 돈 빌려간 그 부장, 이 대기업 부자 이 인간이 너 승소했구나. 내가 돈 줄게 이러지 않아요. 또 여전히 연락도 안 되고요. 돈도 여전히 갚지 않아요. 제가 알아서 이 판결을 가지고 돈을 알아서 받아내야 돼요. 이 사람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월급 통장에 제가 압류도 직접 해야 되고요. 여러 가지를 제가 직접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 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직장인이고 그나마 직장을 알고 있다면 좀 유리한데요. 이게 직장이 없으면은 이 받아내기 진짜 힘든 게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알아? 이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 이 명시를 신청할 수는 있는데 이게 쉽지 않고요. 또 재산이 있어도요. 이 사람이 사기꾼이면 다 그 가족 명의나 친구 뭐 친척 명의로 빼돌려놔요 재산을. 그러면 이게 좀 의미가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이 직장이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급여 계좌를 압류를 신청했어요. 근데 이것도 주의하실 게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급여 계좌로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거를 압류하면은 얘가 다른 계좌를 또 만들어서 월급을 또 일로 빼돌리거든요. 그래서 계좌를 압류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 직접 이 지급 금지 명령을 해야 돼요. 월급 주지 말라고. 여기까지 이제 2년이 걸렸는데요. 1년은 뭐 무야무야 그냥 시간 끌게 당하고 뭐 형사 민사 판결 받고 급여 압류하고 하는데 또 1년이 걸린 거예요. 장작 2년에 걸쳐서 마침내 제가 이제 급여를 압류하게 됐는데 이 인간의 반응이 있어요. 어떻게 하냐면은 퇴사하는 거예요.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. 회사 그만두면은 뭐 압류할 급여가 없잖아요. 황당한 거는 이 인간이 그 대기업에서 거의 30년 일했어요.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에서 쌓여있는 돈만 이거 수천만 원, 뭐 억대 넘을 수도 있죠. 그죠? 근데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판결문에 있지만 한 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게 그 사기꾼들의 이 노후 생활을 중요시하는 이 대한민국의 법 때문에 이 퇴직연금, 국민연금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해하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 대기업이라 그런지 이 명퇴금이라고 하죠. 명예퇴직금이 1억이 일시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절반만 가능해요. 50%만. 5천만 원만 가능하죠. 나머지 5천은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.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받을 돈이 뭐 이자까지 합쳐서 거의 3천만 원 정도니까요. 뭐 받아낼 수는 있잖아요. 근데 이 기업의 인사과 직원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게 압류를 건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. 돈 받을 사람이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압류를 걸어놔서 이 5천만 원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부족한 거죠. 나누면은. 그래서 결국 회사는 이거를 법원에 이제 공탁금으로 걸었고요. 그럼 또 한 4, 5개월 기다려야 돼요. 4, 5개월 기다린 다음에 이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 배당 절차를 통해서 5천만 원을 각자 피해 금액대로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게 되었어요. 저는 원리금의 절반 그리고 원금의 2천만 원의 한 70%인 한 1,500 정도를 회수하게 됐는데요. 뭐 이거라도 회수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. 왜냐하면 이 명퇴금이 없는 중소기업이었으면은 진짜 한 푼도 회수 못할 뻔했어요. 그 명퇴금 이 5천만 원은 이 채권자들이 나눠 가졌지만 나머지 이 5천만 원은 그 인간 호주머니로 들어갔잖아요. 근데 돈이 있지만 여전히 연락은 되지 않고 아직도 돈을 안 갖고 있죠. 괘씸한 마음에 제가 고려신용정보라는 이 추심회사인데요. 여기에 제가 추심 의뢰를 시켰어요. 여기는 판결이 확정된 이런 채무자의 이 재산이나 이 나중에 소득을 추적해서요. 이 돈을 받아내는 이 추심하는 회사인데요. 이 10년치 주가를 보면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돈 떼어먹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죠. 결국은 근데 돈만 쓰고요. 추심엔 실패했어요. 왜냐하면 모든 재산은 지금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놔서 뭐 추심할 수가 없고요. 그나마 직장도 이제 없으니까요. 돈 받기는 더 요원해졌죠.
퇴직연금이랑 국민연금에 많은 돈이 쌓여 있는데 얘는 뭐 건드릴 수가 없고요.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면요, 이 대한민국 법이요, 이 돈을 안 갚고 배째는 인간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, 가능하면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. 저처럼 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요, 이거 그냥 퇴사하면 끝이에요. 그리고 퇴직연금이랑 국민연금에 많은 돈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10원 한 푼 건드릴 수가 없고, 저처럼 다른 채권자가 또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 추심을 하고 뭐 경찰이 왔다 갔다 법원 왔다 갔다, 이게 그 돈도 돈이에요. 이게 뭐 인지대 법무사 수수료 수임료도 많이 나가는데 이게 시간, 그리고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. 이게 진짜 너무 심해요. 금융권에서 추심 업무를 했던 선배가 한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, 아, 너 그렇게 뭐 법적으로 형사니 민사니 추심이 다 필요 없고 그냥 확실한 거는 직장에 찾아가라. 왜냐하면 직장에 이제 동료들도 있고요, 이 선후배들이 다 있는데, 채권자가 돈 받으러 찾아오면은 그거 자체가 이 채무자한테 스트레스고 좀 압박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하루 휴가를 내서 그 사람이 일하는 그 큰 대기업 본사로, M사로 찾아갔죠.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은 먹을 거 아니에요. 찾아가서 입구에 죽치고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마주치리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. 제가 좀 착각한 게, 그 M사는 보니까 본사 이 출구가요, 세 곳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분신술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이 세 곳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. 결국 만나지도 못하고요, 연락도 물론 안 받고, 경비한테 제가 좀 호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결국 뭐 묵묵부답이죠. 제 오기가 생겨서, 씨, 출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피켓 시위라도 할까 좀 고민했는데, 뭐 누구누구 부장 내 돈 갚아라 이렇게.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제 소중한 인생과 시간이 더 아깝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이렇게 명심해야 돼요. 이 개인 간의 이 돈거래 있죠, 사적 거래는 이게 안 하는 게 상책이고요. 하더라도 그냥 뭐 못 봐도 되는 수준으로만 하는 게 낫고, 어쩔 수 없이 빌려줬다가 지금 뭐 떼인 돈이 있다 그러면 저처럼 이 형사 그리고 이 민사, 이 추심 순으로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돼요. 이게 만약에 민사가 늦었으면 좀 못 받았을 거예요, 돈을. 계획적인 어떤 사기나 이 횡령이나 그리고 뭐 배임, 이런 걸로 돈을 못 받고 있다면은 이 형사 고소로요, 형사 고소해서 이 합의금 받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. 근데 이게 저처럼 뭐 2천만 원, 몇 천만 원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이 크죠? 그러면은 합의 안 하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아요. 그냥 깜빵 가는 거죠, 돈 안 갖고.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이 진짜 법이요, 이 사기꾼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. 보니까 한 30억 정도 사기치고 내가 먹으면은 이거 그냥 5년 살다 오면 끝이에요. 5년 희생하고요, 30억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연봉으로 치면 이거 6억이잖아요. 돈은 이거 다 가족 명의로 차명으로 빼돌리면은 이거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30억 사기치고 5년 감옥 살다 오면 얘는 바보가 돼요. 왜냐하면은 제2의 조이팔로 불리는 1조 원대 사기꾼이 있었어요. IDS 무슨 김성훈이라는 애인데, 이 사람은 15년형을 받았거든요. 그러면은 1조 원은 아까 30억에 비하면 뭐 300배의 금액이 많은데, 이 형량은 15년이면 3배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사기를 치려면 크게 쳐야지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. 왜냐하면 300배 형량을 3배면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100배 차이잖아요. 선진국은 사기를 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이 피해를 입힌 사기꾼들에게는 이 종신형을 넘어서 무슨 몇백 명, 몇천 년 형을 내린다고 해요. 이렇게 해야 사기 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대한민국의 이 법은요, 이 사기꾼들에게 관대함을 넘어서 오히려 더 큰 사기를 치라고 대놓고 조장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게 진짜 좀 안타깝죠. 명심해야 돼요. 이 세상에요, 진짜 이 공짜 점심은 없어요. 손쉬운 이자나 손쉬운 수익은 없어요.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있다?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죠.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불확실한 사적 투자, 그리고 뭐 부티크라고 하는데요, 개인 간의 어떤 금전 거래, 이런 건 절대 손대지 않아야 돼요.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주식 투자예요. 이건 법으로 다 보호가 돼 있잖아요. 애플, 뭐 구글, 페이스북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알리바바, 텐센트,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요, 이 수익성, 돈 잘 버는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도박 같은 데를 할까요? 그것도 우리나라는 이 사기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법인데요, 허술하거든요, 너무.
참고로 제가 2년 반 전에 이 대기업 모 부장에게 이 2천만 원을 빌려줬던 이때가 2019년 초니까요. 이 미국 주식이 하락했을 때예요. 제가 이때 2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까지 해놓고 있었는데 투자하려고 제가 3일만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는데 이거를 빌려주지 않고 제가 계획대로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면은 그럼 2천만 원이 거의 한 4, 5천만 원쯤 돼 있겠죠. 그죠? 근데 제가 2년 반 동안 마음고생하고 신경 쓰고 시간 뺏기고요. 형사 민사 추심 통해서 회사한 돈은 1,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. 그 차이가 너무 크죠. 근데 이번 기회를 위해서 좋은 경험,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교훈을 제가 이 값진 교훈을 정말 무료로 공유합니다.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제발 저 같은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래요. 참고로 저는 이 떼먹은 돈을 받기 위해서요. 지금 앞에 말했던 거 말고도 지금 3, 4년 동안에 여러 형사, 민사 이 공동 소송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잘 아는 거예요. 근데 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이 소개를 받아서 약간 조폭으로 추정되는 다소 불법스러운 이 추심업자에게 한번 추심일을 맡긴 적이 있어요.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 채무자들한테 협박해서 돈을 받아낸 거예요, 진짜로. 근데 이 받은 돈을 자기가 먹었어요. 그리고 이 채권자들한테는 연락을 개별로 한 거예요. 야, 내가 돈 받았는데 나한테 100만 원 주면 너한테 먼저 돈 줄게. 그래서 이 순진한 채권자들에게 또 수백만 원 뜯어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잠수 탔죠. 결과적으로 채무자나 채권자한테 돈을 다 뜯어먹고 잠수 탄 거예요. 참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. 그리고 이 사기꾼들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. 세 줄 요약하자면은 이 대한민국 법은 이 돈 떼어먹는 사기꾼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고요.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. 그렇고 또 이 실제로 법적으로 돈을 받는다고 해도요. 형사, 민사, 추심 이런 게 비용, 시간,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. 너무 힘들어요. 저의 결론은 언제나 그렇지만 이 주식 투자가 가장 안전하다. 가장 좋다. 가장 좋은 투자다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 추심 관련해서 이 민사 재판 관련해서요. 제가 혹시 뭐 도움 드리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